네, 정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원의 인사들을 보는 시간입니다. 자,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이지은 억울한 누명과 민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두 분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 이 순서 참 일주일이 너무 월요일. 월요일이에요? 시간 가는지 모르시는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화요일에 누가 나오시죠? 빨리 일주일이 가길 바라는 제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네. 두 분 뵙는 시간인데, 이게 너무 뉴스도 많고 이슈도 많고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방송 전에 정치가 재밌다면서요. 이게 정치인데 정치가 아닌 것 같은. 이게 궁중 암투 이런 게 공중암투. 이런 게 재밌는 거거든요. 사극 보는 듯한 느낌. 그렇잖아요. 네. 드라마에서도 지금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드라마에서 이 같습니다. 정도. 거의 뭐 중전이 나와갖고 난리 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난리 치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이게 이번에 나온 문자는 아니고 6개월 전에 나왔던 문자가 지금 이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 지금 날짜도 특정된 거 아니에요? 1월 15일부터 보내기 시작했다 해서. 예, 그래서 뭐 1월 거의 18일. 1월 19일쯤 9일, 예. 얘기인데 그 문자 받고 네. 5번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5번이고 그 와중에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었고, 마리 앙따네트 발언. 예, 네. 그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자 이후에 비서실장이 와서 비대위원장 그만둬라. 그렇죠. 이런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 그게 쫙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일설의 한간에 의하면 뭐 여사가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뭐라 했다. 뭐 이런 설도 막 돌아다니고 했었던데, 전화까지. 네. 근데 그게 거의 딱 짜맞춰지는 거잖아요. 날짜로 보면. 그럼 그 시점에서 네. 여권 내에서 총선 전략을 가지고 엄청난 그 암투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과는 하기 싫고 사과를 못하게 한 책임을 서로 막 던지기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제 문자 내용으로 최근에 이제 그 모 방송에 있는 분이 네. 발췌해서 이제 그걸 이제 맞아요.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네. 사과를 못하는 이유를 다 설명한 건지 아하.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엇갈리고 있는 거죠. 이 주장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발췌문에 의하면 어떤 경우든 나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 비대위원장께서 뭐 특정 날짜나 네, 뭐 이런 네. 걸 당을 위해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발췌본이 전문의 의도라고 한다면 네, 전문 내용과 비슷하다면 네, 한다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전략을 엄청나게 잘못 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박빙의 승부로 지는 사람들의 네.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역적으로 모는 그런 분위기까지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초짜에다가 정무적 판단이 네. 미스가 있어서 결국은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몰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영부인이 명품백도 받고 다 여러 논란의 소지가 있었지만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 그럼 도대체 뭐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도는 뭐야?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게 만드는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효과가 났죠. 문제는 그 문자의 내용이 네. 진실을 알 수 없어요. 발췌본이라서.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쭉 쫙 있었는지. 예를 들면 80% 정도가 예. 나는 사과할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하기 어렵고 예. 이 얘기를 쫙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뭐 하고 몇 마디 더 적을 수 있는 그럼 그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알 수 없는 알 수 없죠. 예. 뭐 그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을 공개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뭐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도 네. 공개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공개 안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자가 정말 큰 파문을 낳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막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쪽에서는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선 패배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지켜보는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민주당까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밖에서 볼 때. 네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는 그 6개월 전에 문자를 보낸거나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거를 공개한거나 그 핵심은 네. 김건희 여사의 권력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핵심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든 간에. 네네. 6개월 전에 사실은 그때 뭐 됐었으면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았냐, 그때 사과를 했으면 달라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국힘 내부의 어떤 총선 전략과 관련된 거고 네. 밖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아쉬운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전략에 있어서 뭐 그런 건데 다들 결과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계시는 두 분인데. 근데 이제 밖에서 봤을 때 놀라운 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여당의 비대위원장한테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사이구나. 이것이 그 놀라운 부분. 거죠. 그리고 뭐 5가지 문자가 나왔는데 보통 좀 어려운 사이나 공식적인 사이나 했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완결된 문자를 보내는데 네.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자기 생각들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발췌본이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하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그 여사가 여당의 비대위원장한테 편하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사이라면 예. 보내는 거라면 꼭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누구한테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전화로 문자로 정책이든 인사든 예산이든 어떤 당무든에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이게 왜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공개가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둘만이 주고받은 문자라면 둘 중에 한 명이 공개를 했을 텐데 분명히 한동훈 후보가 공개는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공개를 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굉장히 효능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명백히 어떤 당무에 개입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네. 그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적으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 공적 관계로만 그 꼭 두 분의 관계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친한 뭐 사적 관계. 당연히요. 그 음. 검찰에 있을 때부터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년 이상을 같은 특수통으로 쭉 움직여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김건희 여사하고도 관계가 많아요. 카톡도 뭐 몇백 개 주고받았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나왔죠 그 이미. 이미 다른 네. 사건으로 이런저런 그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사적 관계니 공적 관계니 이렇게 따져서 묻는 것도 웃기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왔는데 나는 대통령실하고만 얘기한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너 그만둬 이 소리나 들어야 됩니까? 사실 이제 거기랑 관련해서 제가 한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정말 만약에 그 전에도 이렇게 막 여러 번 많이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장관이든 위원장이든 비서실장이든이 전부 다 대부분 대통령의 지인들이잖아요. 대통령의 뭐 형이든지 뭐 후배든지 뭐 이렇게 같이 선후배 사이들인데 그렇다면 꼭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만 했을까? 모두에게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그 전에는 잘 주고받다가 왜 여기 이때는 씹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익십. 왜 이른바. 이때만 씹었을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험한 말이 왔거나 예, 험한 말이 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전에 한동훈이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자기 정치를 전에는 하기 위한 네. 생각으로. 그 전에는 내가 법무부 장관이고 그 전에는 뭐 대통령 네. 부부를 모셨지만 지금 나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이고 나는 당 대표고 그때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 열심히 지지 유세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약간 셀럽 같은 느낌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때 한동훈이 아니야라고 예. 하면서 씹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할 수 네. 있다. 아니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제 중심에 서게 됐어요. 이제 국민의 전당대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이거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사무총장님? 김건희 여사의 문자 공개 이후에 이게 지금 8대2잖아요. 8대2 당신 8 예. 일반 여론사 2. 제가 지난번 방송에 예, 예, 와서 국민의힘은 제가 겪어본 국민의힘은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가장 큰 정당이다. 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준석 당대표 선출될 때도 민심은 이준석이 압도적 1등이었지만 당시에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1등이었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선출할 때도 민심은 홍준표 후보가 1등이었는데 당심은 윤석열 네. 후보였고 그다음에 그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줬던 게
김은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심은 거의 6.5대 3.5 정도로 유승민 후보가 앞섰는데 당심은 거의 7대 3으로 엎었어요. 아, 이렇게 당심과 민심이 엇갈리는 그래요? 이 정당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8대2인데 이 상황에서 아무리 대통령의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3년 있을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3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민심이 추동을 해갈 수 있을까? 20%의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 전통적인 보수층이 네. 아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하.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의도한 바대로 결국은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한 이 이른바 작전이었을 건데 그 네. 작전이 어느 정도 주요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1차에서 50%를 못 넘잖아요. 1차에서 45% 미만으로 1등을 할 경우에는 2차에 뒤집힌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45% 이상이면 그래도 대세련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뭐 불과 한 2, 3%만 더하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45% 이하로 거의 한 40%나 30% 후반대로 1등을 하잖아요. 그럼 2차 가면 무조건 뒤집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이차원 뒤집힌다. 예. 그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네. 뭐 그리고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찌됐건 관심을 집중을 받고 모든 언론이 지금 김건희 대 한동훈 얘기로 예, 가고 있지 예. 않냐. 손해보는 장사 아닌 거 아니냐. 도이지 마케팅처럼 어? 한동훈이 계속 회장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요. 뭐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스타팅 했잖아요. 맞아요. 재미가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대표 경선도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당심이 또 요동을 치면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 득표를 1차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고 민주당 상황 얘기하셨으니까 잠깐 이어가자면 네네. 이재명 대표 뭐 이번 주에 선언한다고 하고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 선언한다고 하고 그러면 뭐 단독 출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게 되는데 재미가 없다 이런 관전평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약간 국민의힘 같은 그런 재미라면 사양하고 싶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정말 아사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네.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의힘이 좀 뭐 심리적으로 분화되는 게 아니냐, 심리적으로 최소한 그런 분열되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로 상처도 많이 주고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3일 날 전당대회 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7월 23일 저도 전당대회. 23일까지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점점 갈수록 이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권력 당무 개입이다라는 쪽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 상황에서 단순히 문자를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단순히 답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말아먹었잖아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말아먹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굉장히 확실히 미숙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그 것 같긴 부분은 합니다. 확실한 판단이 네네. 있을 거다. 저도 이제 후보로 네네. 나왔지만 저도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 후보가 저에게 문자로 뭐 쌍욕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네. 예입니다. 네네. 예. 쌍욕을 보냈으면 이거를 뭐 고소 고발을 할지 아니면 언론에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선관위에 얘기할지 아니면 당사자랑 얘기를 할지 또는 씹을지 설령 씹는다 할지라도 이거를 선거대책본부랑 이야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저는 초보고 잘 모르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고 있는 기구가 선거대책본부인데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초보잖아요. 잘 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거대책본부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사건은 그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이제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랑 좀 논의를 한다든지 씹더라도 왜 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저는 설령 그 뭐 어떤 문자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라 할지라도 만약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거기에서 최대한 의미 있는 결론을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마음이 좀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고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씹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확실히 미숙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싶습니다. 그거를 네. 본인이 미숙하다고 느끼면 다행인데
그럼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서울법대의 특수부 검사 출신의 정보도 많고 네. 자기 본인이 다 잘 알고 잘 판단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예? 똑같을 것이다. 그다음에 네, 한동훈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 네. 그러니 뭐 당연히 미숙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홍보가 잘못되고 국민들이 못 맞습니다. 알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네, 네. 한동훈 다르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겠죠. 그럴 수 전혀 있겠네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지금 이제 당권 후보죠. 네. 당대표 후보가 지금도 나와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는 거 하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며 그럼 본인이 프로라고 생각하지 무슨 초짜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근데 그거를 밖에서 보는 국민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뭐 한동훈 후보의 뭐 대응에 대한 좀 평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던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